네, 오늘 기본적인 이론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할 건데요. 기본 이론이다 보니 이제 현장을 다루지 않고 이제 이론적인 것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거의 이제 수치적 접근이 많아요.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가면서 법령을 뒤져보고 절차를 뒤져보고 할 건데, 그래서 아파트 뭐 분양장을 따지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좀 숫자를 다루는 이제 좀 전반적인 재개발 왜 가격이 오르지? 이 가격이 오르는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개발되면 가격이 오른데 뭐 어디는 덜 오르고 어디는 많이 오르고 하니까 그 오르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안에 숫자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요약을 한번 해드려 보면 이제 재개발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이용 가치적인 측면이 아니고 나중에 개발됐을 때에 어떻게 그게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미래 가치의 판단과 논이 커서 벼를 많이 심으면 농사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현재 가치 판단, 현재의 이용 가치 판단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물건을 보는 숫자적인 계산이 다르다.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될 것까지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건의 분석이 들어갈 때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요. 물건의 순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 물건이 인정됐는지, 그리고 권리 선정 기준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 자격되는 걸 거래할 수 있는지, 거래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 나가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감정가 추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방법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지금 클린업 사이트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클린업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클린업 사이트가 만들어진 게 제가 유타운 신문 만들 때보다 전이었거든요. 제가 유타운 신문 만들 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라라고 제가 먼저 신문에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클린업 사이트보다 먼저 한 건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결론이에요. 제가 뭐 더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재개발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면 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옳겠구나라는 방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감정가를 제시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당신은 감정가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추정하는 방식을 조합이 쓰고 있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100% 확실하진 않지만 당신은 감정가가 2억 나오면 아파트 5억짜리를 받을 때 비례 100%니까 3억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가지고 동의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조합도.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 방법이 감정가 추산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가를 추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축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축소를 해서 조합원이 4명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조합원은 딱 4명만 있어요. 근데 그 조합원 4명이 그냥 2층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뭐 상가 건물도 있고 있다 쳐보자고요. 이게 이 4명이 다 온전하게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물건이 완성이 되었고요. 물건이 완성이 돼서 분양 자격도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정법에서 말하는 조합원 요건에 만족이 돼서 그래서 조합원이 된 거예요.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가 아니란 얘기죠. 조합원이 된 거죠. 조합원이 됐다라는 사람들 4명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집과 또 하나 서류상으로 보이는 면적들이라든가 뭐 용도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떼어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이 5천만 원 나왔고요. 두 번째 사람이 5천만 원 나왔어요. 세 번째 사람이 1억.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이 2억. 그럼 이제 요게 각각 조합원들의 공시지가인데 요거를 지금 4명이라고 계산했지만 더 많아지면 이제 자동적으로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면은 공시지가 합이 커지겠죠. 커지면
이제 이걸 다 띄워봐야 되는데, 뭐 4명일 때는 4개만 띄워보면 되겠지만, 뭐 300명일 때는 300명을 다 띄워봐야겠죠. 예.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 한 개만 살 건데, 나는 지금 관심 있는 물건이 요거 하나인데, 그 구역에 있는 다른 것도 다 떼어봐야 돼? 다 떼어봐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옷 하나 사려면 1층부터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나서 한 벌 사는데, 거기 또 쫓아다니면 남자들은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살 때는 이거 하나만 보고 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려는 물건이 속한 그 구역 전체의 조합원의 권리 비율을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감정가를 알 수 없으니 공시지가를 다 띄워보겠다는 거예요. 다 띄워봤더니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이 났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오프 더 레코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닥터빌드의 사이트에 가시면 그거를 딱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걸 다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업체에서 유료화 할 거라고 해요. 예. 유료화 하더라도 저는 쓰고 싶은데, 하여간 이제 그건 나중 문제로 제가 좀 더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요게 공시지가 합계가 4억이 나오잖아요. 4억이 나오면 요거를 이제 분모로 잡는 거죠. 분모니까 요게 이제 종전 자산 가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종전 자산 가치는 자본금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수업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종후자산 가치 나오는데, 종후자산 가치는 총 분양 수익이죠. 분양 수익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조합원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요 분양 수익을 알려면 건축 규모를 알아야 돼요. 몇 평짜리가 몇 개 지어지고 몇 평짜리 몇 개 지어지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예전 수업에서는 그냥 우리가 설계사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임시적으로 뭐 용적률이 200%고 건폐율이 30%고 뭐 층수가 15층이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로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오프 더 레코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툴을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건립 규모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럼 건립 규모가 딱 나타나면 조합원 숫자가 있으니까, 조합원 숫자를 우리 뽑았으니까 조합원이 몇 개 가져가고 일반 분양이 몇 개 가져가고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잡게 되고 일반 분양가를 잡게 되면, 그러면은 전체 분양 수익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게 총 수익, 종후자산가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종후자산가치는 조합원 분양 수익 조합원 분양 수익 플러스 일반 분양 수익으로 더해서 16억이 잡힌 거죠. 그럼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비용이 잡히는 거죠. 비용은 건설 공사 비용뿐만 아니고 설계, 감리, 철거, 이주 비용, PF 비용, 뭐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다 포함이 된 비용을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계략적으로 뽑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런 막강한 툴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설계 툴들에 의해서 보고서가 쫙 나오는 거잖아요. 쫙 나오면은 내가 분석하려는 현장을 딱딱딱딱딱 번지를 찍었을 때에 딱 클릭하면 조합원이 몇 명인지, 조합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쭉 나와서 건립가구 수가 어떻게 건립이 돼, 판상형으로 지었을 때, Y자형으로 지었을 때 막 이렇게 건립가가 다 나오게 되면 종후자산 가치 얼마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의 비용이 얼마가 잡히는지 딱 잡히면은, 그러면은 종전분의 종후 마이너스 비용.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4억분의 16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뭔 숫자를 뽑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거를 뽑을 수가 있어요. 4억분의 16억 마이너스 8억 하니까 4억분의 8억. 그러면은 4억분의 8이니까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숫자가. 네. 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숫자니까 저기 딱 그 자연수로 떨어졌지만, 이제 조합원 숫자가 많아지면 저 숫자가 저렇게 딱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고 뭐 2.1853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저 숫자가 나오겠죠. 분모의 합과 분자의 수익 부분 마이너스 비용을 합게 되면은 이제 요 나눠진 금액, 요게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만졌으니까 자연수지만 자연수가 아닌 뭐 2.7458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 숫자를 기억해 놓고 요 숫자를 그럼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냐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종전의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의 그 2라는 숫자를 다 동일하게 곱해주자는 거죠. 다 똑같이 2를 곱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8이 되고 밑에도 똑같이 8이 되니까 아래 분모와 위 분자가 같아지는 숫자가 되는 거죠. 같아지는 숫자가 되면 이거는 항상 1이 나올 거라고요. 요 1이 나오는 숫자를 비례율 100%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숫자를 또 동일하게 1대1로 맞추자는 거예요. 맞출 때에 요 각각의 금액이 얼마큼 더 높아지는지를 보는 거죠.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고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시지가 이하로 감정평가 받는다는 거니까 좀 높아지게 돼 있는데 그게 2.5벤지, 3.8벤지, 1.5벤지는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그 현장마다 왜 다르지죠? 분양수익 커지면 이 나눠진 숫자의 요 2가 더 커질 테니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 숫자가 나온 숫자를 각각의 공시지가에 곱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이 감정평가일 것으로 추정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거둬라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에요. 이거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공고한 거는 2011년 이후고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이런 걸 써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신문에 썼던 거는 97년부터 계속 재개발이 만들어진 여지껏 역사에서 그렇게 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숫자, 요 1억, 2억, 4억이 나오는 요 숫자가 여기 지금 4명인데 요걸 지금 감정평가 금액을 보겠다는 건데 요거를 4명이 아닌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